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온라인 교육회사 정정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 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제가 잠시만요. 블루투스를 한번 연결을 해 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지 이야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 뜨고 있는 테네시 지역과 교육 환경에 대한 라이브라는 주제로 오늘 주재원은 혹시 나오실 테네시 클락스빌에 살고 계시는군요. "미국 조지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해 주셨네요. 네, 어떻게 테네시 지역에는 또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네. 주재원분들이 많이 인제 바깥으로 인제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한국에서 미리 가볼 수는 없고 누군가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 그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살면서 느끼는 것들, 생활할 때 느꼈던 것들 그리고 또 뭐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첫 지역을 테네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네시 프랭클린이라는 지역에서 또 듣고 계시는군요. 네네. 좋습니다.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 관심이 생기네요.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군요. 네, 좋습니다. 아마 또 여기 지금 인제 댓글 남겨 주신 분들은 뭐 테네시나 요런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어떤 분들이 인제 댓글 남기시고 그러면은 좀 어머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그 지역이 좀 이렇더라." 또 알고 계신 내용들을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테네시 선생님을 제가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너무 떨려 가지고 네 지금도 사실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백그라운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잡히네요. 네네네네.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네네. 줌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줌 괜찮습니다. 네. 그쵸. 네. 백그라운드 아직 괜찮습니다. 그건가요? 그렇긴 한데 뭐 수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어떤 하루 네. 보내셨나요? 좀 오늘 이 바쁘셨나요? 네 지금 이거 라이브를 준비하느라고 또 제가 이쪽에 살아서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또 그래도 가능하면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긴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준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제니퍼 원장님. 네. 네, 대단하십니다. 테네시는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은 너무 더워요. 예 너무 음. 덥고요. 여기도 옛날에 오래 사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날씨가 많이 변했대요. 그래서 어. 이게 뭐 이 정도로 덥지도 않았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었는데 한 주는 예전보다 비가 더 더운 왔다가 건가요? 네 더 더워졌어요. 그래서 한 주는 비가 왔다가 어. 또 이번 주 너무 더웠다가 또 계속 그러네요. 그렇군요. 여기는 오늘 110 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나군요 거기도. 거기도 그 정도인가요? 여기는 110도 100 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진짜요? 100도 안 갔으면 괜찮았습니다. 뭐 살기 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오늘 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좀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테네시 클락스빌에 살고 있는 제니퍼 초 선생님이고요. 이번에 테네시에 세모네모 센터를 오픈하게 됐어요. 한 2주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준비로 한참 바쁘고요. 그 전에는 뭐 지금 테크니컬리 미국에 사는 거는 한 16, 7년 정도 됐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파고다어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음. 이후에는 제가 또 새로 교육회사를 하면서 대기업하고 대학원 출강을 다녔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모네모에서 현재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또 지금 현지에서도 아이들 튜러링 하고 있어요. 아주 교육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네요, 네, 선생님.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총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몇 년 되신 거예요, 진짜? 가르친 것은 교육한 걸로는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9년, 10년. 네. 그렇군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잘 성장되는 친구들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연락도 되고 그런가요? 그렇죠. 연락도 되고, 지금 이 아이들이야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직감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거 세모네모 테네시 센터 하면서 한 10년 전쯤에 제가 가르쳤던 어른 학생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진짜요? 네, 전에 대기업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그때는 저도 싱글이었고, 그분도 싱글이셨는데, 음. 그분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세모네모에 음. 등록을 시키려고 보다가, 테네시 센터에 전화 진짜요? 나왔다고. 네, 와. 그래서, 와, 이게 또 SNS의 순기능인가? 또 음. 오랜만에, 네, 봤는데, 그때는 저희들도 다 아가씨들이었는데, 저도 아이가 있고, 그분도 아이가 있어서 와. 세모네모를 알아보셨다고 하니 또 반갑더라고요. 와, 대단한 인연이네요, 진짜. 그쵸? 네, 네.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인제 이 주제가 뭐 미국에 올 수 있는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네. 물론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을 때는 내가 물론 지역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테네시로 갈 거다 뭐 아니면은 뭐 어디로 갈 거다 뭐 이런 지역이 이제 나왔을 때 뭐 친척이 있다면 당연히 좀 알아봐 주고 얘기도 좀 해 주고 "어느 학교로 가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도 해 주고 "집은 뭐 여기에서 사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게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도 다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봐도 그래도 이게 진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를 듣는 게 사실 쪼끔 더 이렇게 와닿잖아요. 근데 네네. 실제로 테네시에 사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선생님은? 지금 딱 2년 됐어요. 2년 전 7월에 왔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 기간 동안 인제 어 좀 그전에는 어디서 사셨나요, 그러면은? 텍사스에서 한 9년 정도 살았고요. 텍사스에 훨씬 오래 네. 사셨군요. 그리고 네네. 또 텍사스 전에는 라스베가스 네바다에서 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와 그러면은 네. 진짜 되게 긴 시간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라스베가스에서도 살아보고 텍사스에서도 살아보고 테네시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더 비교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 비교가 안 아 하고 싶어도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거 먼저 한번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세 지역 중에 선생님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게 저만 생각하면 저는 테네시가 제일 좋습니다. 진짜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이 환경이랑 날씨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타주 대비 이제 물가가 뭐 내슈빌이나 큰 도시는 비싸긴 하지만 클락스빌은 그렇게 비싼 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어포더블한 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계절 뚜렷하고 날씨도 한국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테네시가 좋은데 이제 또 저희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의 교육을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은 텍사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군요. 네. 그 이야기 좀 인제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네네. 그러신지 네네. 교육적인 이야기 쪼끔 이따가 얘기를 해 보고, 일단 테네시 처음에 인제 선생님께서 어 "나는 테네시에 살고 있고 테네시에 정말 많은 주재원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다. 네. 정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주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정말로. 네. 근데 지금 한국 어떤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지금 일단 제가 있는 곳은 클락스빌이고요. 테네시주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 원래는 이게 시골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다섯 번째까지 갔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곳에는 지금 뭐 LG전자, LG화학, 그리고 한국타이어도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협업을 하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소규모 기업들?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유치가 계속 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음. 이제 커지고 한국 사람 유입도 많이 되고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선생님도 쪼끔 인제 좀 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생겨났는데 이런 느낌이 있나요? 바깥에 돌아다닐 때? 제가 사실은 온지 2년 음.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점점 더 많아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처음에 이사 올 때에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계세요. 생각했던 네. 것보다 훨씬 많다. 네네. 그래서 오래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한국 분들이 오신다고 하고, 또 이곳이 꼭 한국 사람의 유입만 많은 게 아니라 이쪽에 폴트 캠벨이라고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가 어. 네, 굉장히 크고 한국으로 말하면은 그 논산훈련소 같은 느낌? 그래서 어. 모든 군입대하는 사람들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여기서 일단 와서 훈련을 받고 배치받아서 가는, 그래서 그런 군인 가정이 여기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도시가 점점 커지는 것 같고, 또 동부나 서부나 내시빌 쪽이 점점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외곽 쪽으로 조금 나오시면서 저희 동네 클락스빌까지도 이사를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사실은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그 직장은 내슈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 어. 50분 거리니까 그쪽까지 이제 네네네.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다양해요. 그래서 이쪽까지도 그렇군요.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이 나오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군대 때문에 오시는 분들,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정말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인제 많이 오는 거는 인제 알겠고,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인제 산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살기 편한가요? 어떤가요? 많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진짜로 H마트 있냐?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안타깝게도 H마트가 아직은 없고, 저희 내슈에 계신 분들, 클락스빌 사시는 음. 분들 모두의 염원입니다. 여기에 H마트가 들어오기를. 그렇군요. 그런데 저기 그래도 그 안에 한 개도 없나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시빌에 H마트가 없는 거지 각종 마트들 많이 있고요. 클락스빌에도 아. 지금 생긴 지 몇 년 안 되는 큰 마트들도 있긴 있어요. 다만 이제 아. H마트보다 스케일이 좀 작은 것일 뿐. 그래서 한국 그렇군요. 사람들 살기는 점점 더 이제 좀 좋아지고, 한국 식당도 이제 많이 생기고, 식당도. 네, 네. 그래서 좀 더 편리해지고 그렇군요.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제 엄마들이 원하는 거는 그로서리를 가서 좀 내가 좀 저녁을 하기 좀 편하게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것들이 많이 팔아야 될 텐데 좀 그런가요?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저도 시골에서 미국에 산 지는 인제 25 년이 되었는데 저도 시골에서 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루지아나에서 아, 살았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루지아나는 H맛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진짜 에이시안 그로서리가 하나가 있는데 비엔나민 그로서리예요. 근데 거기에 인제 한국 음식도 약간 팔기는 하죠. 근데 정말로 되게 테러블하게
음. 막 다 익스파이어 막 되고 막 진짜 네.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놨을 수가 있지?'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아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로 네네. 진짜 시골 가면은 있는 조그만 동네 뭐죠? 슈퍼마켓처럼 그쵸. 이렇게 있는 게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달라스로 거의 뭐 한 4-5 시간을 운전을 해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에서 네. 진짜 엄청나게 잠을 봐 가지고 그러고서 집에 오고 거기에서 맛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도 가 가지고 뭐 순두부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즐기고 그렇게 인제 돌아오곤 했었었는데 그러면은 내슈빌에는 그런 게 좀 가능한가요? 근데 10 일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음. 저희도 이쪽 한 4 시간 정도 걸리면 이제 애틀랜타 졸지아 있고 그래서 그쪽까지 아. 가서 또 더 맛있고 더 다양한 걸 먹고 오고 사 오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또 아주 시골이라고는 또 저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살자 그렇군요. 하면 네 먹을 거 사 먹을 때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 어. 식당이랑 마트도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네 뭐 살 만한 것 같아요. 한국 식당은 몇 개가 있나요? 아 글쎄 개수로 하기는 어려운데 글쎄 내시빌은 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 클라스빌에는 한 그래도 10개 이상 되지 않을까요? 아 15-개 개? 그렇군요. 네. 이게 그렇군요. 또 들으시면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 너무 조그맣다. 어떻게 한국 식당이 고거밖에 없냐."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그럴 수 늘어서. 있죠. 네. 미국에서 산다는 게 정말 진짜 한국에서 생각하면은 '아 진짜 내가 미국에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또 좋은 곳에 가면은 좋지만 또 이제 또 되게 큰 도시나 이런 데로 가면은 좋지만 네. 예 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네. 맞아요. 생각지 참. 못한 네네네. 네. 여기 댓글 보면은 "테네시 테일러 스위프트 고향이라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어디 가면 음. 테일러 스위프트 그런 뭐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 어. 전기 그런 동화책 같은 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뭐 어른이 보는 그런 autobiography까지 되게 많이 있고 아 그리고 진짜. 네네. 그리고 그런 동상 같은 것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완전 위인 뭐 이런 거네요. 네. 여기 그렇군요. 출신이 또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제가 쪼금 궁금한 거는 엄마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쪼끔 물어볼게요. 네. 머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머리는 맞아요. 예 엄마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디 미용실을 가야 될지 이런 거 근데 궁금하실 수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또 오늘 제가 이거를 해서 잠시 미용실에 살짝 다녀오긴 했는데 아 네 여기도 진짜요? 네 뭐 예. 역시 미용실이 예쁘십니다. 미용실이 여기도 있어요. 몇 군데 있어서 음. 근데 뭐 그게 이제 한국처럼 뭐 어디 뉴욕처럼 캘리포니아처럼 정말 뭐 좋은 미용실 솜씨가 음. 좋으신 분이 계시면 또 좋은데 또 그래도 나름 동네에서는 잘 하시는 분들 계셔서 거기서 인제 아쉽다면 좀 아쉽게 그래도 또 나름 만족스럽게 또 없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으로 네 정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시골이네요. 아 얼마 내야 되나요? 오늘 한 머리 얼마 아 내셨나요? 커트 했는데 40 불에 팁 냈습니다. 40 불까지 다 합쳐서. 40 그렇군요. 불 더하기 다 팁. 해서. 아 40불 더하기 팁. 더하기 팁. 네네. 그렇군요. 저는 요즘 미용실을 좀 잘 안 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저희 이제 아들들이 어 한국 미용실을 가면은 한 35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인제 팁 내면은 한 40불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저희 집하고 되게 멀어요. 한국 음. 미용실은 진짜 한 40 분에서 뭐 차 막히면 1 시간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네네. 미용실은. 그래서 제가 찾은 스패니시 분들이 하는 미용실이 있어요. 나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너무 비싸요. 42불 내야 돼요.
아, 남자 코트가요? 남자아이들. 남자 코트 치고는 진짜 예, 비싸네요. 한국 미용실보다 더 비싼 거. 근데 그러네요. 운전해서 가기는 진짜 1시간 때문에 이 남자아이들 머리를 자르러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는 좀 힘들어서 저도 어쩔 근데 수 없이 예. 그래도 헤어는 잘 하시긴 하시나요? 그래도 미국에서 자르는 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다. 왜냐면 제가 진짜 트라이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웬만 백인분들 하는 데도 가 보고 뭐 흑인분들 하는 데도 가 보고 막 여기저기 막 다 다녀서 봤는데 사실 외국분들 머리 자르는 게 진짜 되게 마음에 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스패니시 분들은 그래도 쪼금 낫더라. 이 사람들 네. 머리 자르는 건 나쁘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에 "혹시 라방 녹화본 볼 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장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세모네모 그 유튜브 계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와우 저렴하네요."라고 하셨어요. 어디 뿌리실까요? 궁금하네요. 예전 살던 동네의 한국 미용실은 80 불이에요, 커트가. 라고 하셨네요. 야, 그리고 머리를 커트가 길러야 80 될 것 같은데. 아 커트가 80 불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파마가 거의 파마 가격 그쵸, 아닌가요? 그쵸. 조지아라고 하세요. 와, 그렇군요. 그러게요. 네. 되게 잘하나 보네요. 그러니깐요. 그러게 말이에요. 무슨 어떤 되게 유명한 그런 분이신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궁금하네요, 어딘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저기 잠깐 만나서 얘기는 해 보긴 했지만 사우나나 이런 거는 없죠? 당연히 없고요. 네. 그래도 네네네네네. 사우나를 하러 이제 애틀랜타로 가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음. 여기는 뭐 그런, 네, 없어요. 그래 이게 쪼금 웃기는 이야기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머리는 한국 갈 때만 합니다." 반강제적으로 네. 얘기하셨네요. 맞아요. 머리는 한국 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 어머님들 거진 그냥 참았다가 한국 가서 하고 그러고 오고 그러시는 것 네네네. 그냥 같아요, 지금 보통. 묶고 다니고, 네. YMCA 사우나. 이거 알죠. YMCA에 아, 사우나가 있어요. 살짝 네네네네네. 조그맣게 있잖아요. 가본 적 네. 있으신가요? 여기도 그 YMCA도 있고 클락스빌 애틀레틱 클럽도 있고 한데 네, 그런 쪽에 이분은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루지애나 살 때 몇 번 가본 적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좀 그냥 없으니까는 그냥 "그래도 가자."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막 만족스럽지는 않죠, 사실. 네네. 그쵸? 네네. 그러게요. 네. 맞아요. 미국의 삶이란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럼 때는 어떻게 미시나요? 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할 때 미시나요? 저의 경우를 하면 일단은 네네네. 손이 닿는 곳, 네. 그냥 혼자 하시나요? 네, 손이 닿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도구, 손이 안 닿는 곳은 이제 도구를 사용하고, 이제 어. 세 번째는 저희 딸이 있으니까, 네. 이제 딸이 좀 뻘쭘니까 그렇군요. 가르쳐서, 어떻게 때미는지 가르쳐서, 이제 같이 음. 어쩌다 한번 샤워를 하는데, 그렇군요. 저는 또 그래도 그러네요.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네. 제 민망한 질문을 해도 돼서 얼굴이 또 빨개졌네요.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네. 근데 저는 좀 25 년을 좀 살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원래 때를 좀 잘 안 밀잖아요. 그래서 좀 한국의 주중으로 그렇게 루틴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얘는 너무 네. 불편한데?'라고 싶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게 되더라. 좀 오래 살게 되면. 그런 예. 것들. 네. 그래도 있으면 좋겠더라. 너무 이럴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오히려 예. 제가 보니까 그런 사우나가 있는 지역에 사는 외국 분들이 사우나를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많으시더라고요. 옵니다. 예. 네네. 많이 와요. 네네.
여기 휴스턴에는 지금 KD 있는 곳에 되게 크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공항 쪽에도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스턴에는 두 개가 지금 있고, 달라스는 원래 두 개인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되게 큰 거 하나가 또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네. 수영장처럼 이렇게 생긴 거가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하나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사우나를 갔었을 때 정말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네. 네. 의외로 의외로. 좋아하시는 외국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테네시는 좀 그래도 '한국적인 걸 좀 즐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 운전하고 조지아는 가야 네. 된다라는 네네. 맞아요. 이야기군요. 그래도 너무 불편하지는 않게 사야 될 그로서리도 있고, 네, 그로서리 마켓도 좀 있고, 네네. 그리고 한국 미용실도 있고, 그래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되네요. 안 그런 곳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시골도 많고, 그리고 이게 좀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 뭐가 하나씩 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점점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점점 나아지고 있군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이야기를 조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재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어느 쪽으로, 아니 먼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신 곳, 네. 그리고 내시빌 있는 쪽, 요렇게 해 가지고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있는 클락스빌 쪽하고 내시빌 쪽하고는 이제 학군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내시빌이 있는 쪽, 내시빌보다 조금 남쪽인데 그쪽의 학군이 인제 정말 좋고 음. 부자들이 이제 많이 살고 이제 그 백인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테네시에서 제일 좋은 학군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있는 제가 센터를 오픈한 클락스빌은 사실은 학군으로 치면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군부대가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학을 할 때 4년제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 정도 되거든요. 네, 정말요? 그래서 대부분이라기보다 많은 다수의 아이들이 군 진학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아. 취업이라던가. 근데 그런 군이 쪽으로 거기 도 많이, 네, 있으니까. 군부대가 있어서 그걸 장려를 하기도 해요. 그거에 대한 음. 가치를 굉장히 많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군 생활을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4년제 대학교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되게 좀 터프하기도 하고, 좀 막 공부만 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나 이런 거는 그럼 괜찮나요? 이게 학교에서도 사실은 군 진학하는 아이들, 그리고 뭐 취업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적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점수를 줄 때 너무 박하게 준다거나 변별력을 그렇게 크게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성적을 잘 주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 보면 한국 아이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나 안 된 아이들도 엄마가 집에서 조금만 도와주고 하면 사실 영어를 현지 아이들만큼은 못할 거 아니에요? 음. 그래도 성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뭐 다이 받았거나 아니면 B가 몇 개 있거나. 아. 네, 그래서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국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인 거죠, 여기에서는.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또 한 가지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이의 더 프리케이 킨더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고 하면 뭐 자신감, 자존감 이런 쪽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만 해도 나는 성적이 잘 나와. 그리고 이제 음. 나는 이만큼만 해도 우수한 아이야? 이제 그런 음. 마인드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지 않는다던가, 그냥 이 정도 아.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끝낸다던가, 그런 것들은 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선생님께서 그 네바다하고 네. 텍사스하고 테네시하고 이렇게 봤을 때 텍사스가 제일
교육 수준은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비교군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제가 제 아이를 이제 저학년 2학년 음. 마지막까지 하고 텍사스에서 살았고요.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저희 딸이 3학년이 되면서 이제 테네시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뭐 학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혹시 커먼 코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까요? 음. 네. 커먼 코어를 텍사스도 그렇고 테네시도 그렇고 따라가지를 않나요. 커먼 코어가 어쨌든 미국의 스탠다드한 교육 체계를 만들려고 도입을 한 건데 텍사스도 따라가지 않고 테네시도 따라가지 않는데 두 주의 이유가 다릅니다. 음. 텍사스는 커먼 코어가 조금 쉽다 생각해서 커먼 코어를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텍사스의 교육은 커먼 코어보다 조금 어렵게 가는데 음. 테네시에서는 커먼 코어가 좀 이 지역 아이들한테는 어렵고 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교사표 네. 난이도를 조금 낮게 가요. 그래서 그렇군요. 타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단 그 시험 수준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뭐 아주 낮게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커먼 코어에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더 낮은 그렇죠. 수준으로 그게 잣대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전국적인 미국 아이들의 교육 수준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깐요. 아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네. 예. 여기서 아이들이 인제 A를 받고 뭐 B를 받고 해도 이쪽 지역에서는 우수한 아이일 수 있으나 이 아이가 결국 뭐 나중에 뭐 스테이트 레벨이나 뭘로 나가든지 이 타주의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는 '평균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런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내가 부모로서 알고 있어야 타주의 네. 기준보다 여기가 쪼끔은 더 낮은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제가 이제 뭘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근데 이제 이런 것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어떤 걸 제공해 주고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예. 그러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인제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 학교에서 그래도 성적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데 이 영어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애 대단한데 미국에 와 가지고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영어 하는 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선생님 보시기에 이좀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나요? 당연히 그렇고요. 일단 어. 왔을 때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킨더 1-2 학년 때 왔을 때 그때는 영어 성적이 잘 나오고 사실 그때는 미국 아이들도 다 어리기 때문에 크게 수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살면서 뭐 3 년, 4년 정도 됐을 때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됐을 때 단순히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과학, 사회 같은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따로 보조적인 아니면 보완적인 부분을 엄마들이 좀 보충을 해 주지 않으면 고학년이 됐을 때는 단순히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점수 받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성적표만 믿고 있다가는 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네. 좀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지 됐을 텐데.' 이렇게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어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집 세트를 아예 사 오셔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영어, 한국어 동시에 집에서 학습을 하는 아이. 아니면 아. 네. 한국에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태블릿하고 같이 팔면서 교재를 그 안에 넣어서 팔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쪽으로 사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일단 어. 2 차적으로 미국 학교 숙제를 끝내 놓고 밥 먹고 2 차적으로는 한국 교육을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 와. 많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게요. 대단하네요. 미국에 오면은 좀 그래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 가면은 좀 자유롭게 좀 네. 놀고 좀 자유롭게 좀 '이런 생활을 좀 누려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어머니는 되게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오시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머니들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가 나는 이미 성적 잘 나오니까 여기서 더 나는 음. 뭐 하지 않겠다. 또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또 억지로 또 이렇게까지 시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 돌아가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한국으로. 음.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간다는 걸 전제로 놓고 계셔서 대부분이 공부를 시키든 안 시키든 걱정은 많이 하시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런 네. 분들이 생활고에도 좀 많이 있으신데 보통 제가 방향을 잡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영어도 물론 해야 될 것 같고 국어나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되고 왔는데 좀 쉬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또 가야 될 날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가면은 저학년이면 또 그냥 괜찮은데 고학년으로 뭐 중학교로 간다든가 고등학교로 만약에 가야 될 경우가 있다면 수업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아야 되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해 놓아야 되니까 좀 '선생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나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지 상황을 뭐 좀 잘 안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교육을 잘 아는 그런 선생님 혹은 그런 사람을 여기에서 참 만나기가 어려워서 더 음. 답답하신 거죠. 이걸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좋은데, 이게 소통이 또 잘 안 되시고, 또 먼저 온 선배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먼저 온 선배 어머니들이라고 해서 그냥 조금 익숙한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또 아시는 분은 없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냥 그 답답한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고, 그렇군요. 앞으로 네. 더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그러게 그래서 말해요. 이런저런 얘기 드리고, 제가 그래도 여기 좀 있었고, 미국에서 아이를 오래 키웠고 하니까, 도움 그런 부분에서는 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테네시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오는 이유와 그리고 그 생활 환경이 좀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았고 그리고 교육 환경 사실 생각한 것보다 교육 그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좀 성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잘해서 받은 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어머님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어 그 인종차별은 항상 미국에 오면은 어머님들 되게 많이 걱정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학교 네, 갔을 때 아니면 뭐 돌아다니든가 이랬을 때 당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네,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 케이팝이나 뭐 K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전해져 있어서 그런 게 좀 덜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덜할 것 네, 같기는 네. 한데 거기 테네시는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일단 제가 사는 곳, 그리고 이제 내시빌로만 봤을 때에는, 내시빌도 워낙 그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고, 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저희 음. 사는 곳도 그 군부대에 있고 해서 한국 사람들도 많지만, 스페니쉬도 많이 오고, 다양한 인종의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음. 그래서 인종차별이 뭐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심하거나, 그렇다고 네.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아예 없다고 또 말하기는 또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한번 누군가한테 이제 얘기 들은 걸로는 이제 한국 아이들끼리의 어떤 마찰이 있었던가 그랬을 때 그거를 아이들이 마찰이 있는 경우에 한국말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나서서 도와주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한국말로 말을 했고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내가 어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음. 있어서는 조금 주저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25년 살아보고 또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그 인종차별이라는 게 인종차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음. 쪼끔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스피킹이 완벽하지가 않고 자기가 만약에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뭐 어떤 게 싫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쪼끔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학교를 갈 때 좀 스피킹 정도는 그래도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오는 게 준비하고 오는 게 좀 학교 적응에는 제일 좋고 만약에 그런 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특히 더 준비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네네. 어머님께서 "윌리엄스 카운티랑 클라스빌이랑 교육 수준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 네. "그쪽도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윌리엄스 카운티는 내슈빌 쪽이고요. 저희는 클락스빌 음. 몽고메리 카운티예요. 그래서 카운티가 아주 다르고 그래도 테네시주 안에서는 윌리엄스 카운티가 지금 최고 학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윌리엄스 내는 점수가 높은 학교 그리고 이제 뭐 스페니시라든가 이런 유색 인종보다는 이제 백인 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 학군은 지금 저희 쪽 학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네, 참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네네네. 학점이 많이 이제 좀 네,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학교가 저희가 항상 그걸 볼 때 점수로 보잖아요. 근데 음. 점수가 높은 학교가 이제 몇 학교 있어요. 그런데 음. 초등학교는 뭐 몇 학교 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초등학교도 보면 한국 어머니들이 오실 때 그런 걸 미리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오셔서 이미 그 한국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이 여기 저희 카운티에는 한 3개 정도로 꼽거든요. 물론 훨씬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좋은 학교들이라고 여겨지는 점수가 좋은 학교가 한 3곳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몰리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곳은 이미 이제 리존이 2년에 한 번 정도씩 되고 있거든요. 학교가 2년에 한 번씩 계속 생기고 있어서 리존이 계속 되고 어. 있는데, 네. 또 올해는 안 되고 작년에 초등학교가 됐고 2년 전에 중학교가 됐고 그때마다 한 번씩 학교가 새로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존 되기 전에 그런 인기가 많은 점수가 높고 한국원 부모님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학교는 학년에 한 반이 뭐 20개 이상 한 학년이 그래서 와 진짜 네, 많네요. 너무 네, 많죠. 그래서 이게 인프라나 학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구가 유입되는 속도가 더 많으니까 이제 교실이 어. 부족한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갑자기 건물이 뿅 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모바일 클래스룸이라 그래서 컨테이너 비슷한 어. 네 이동식으로 맞아요. 그런 교실. 그래서 어떤 반은 그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제가 보니까 이사를 와서 이 아이를 픽업하고 드랍오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아침 음. 저녁이면 2시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와. 답답해서 학교에 이제 우연히 갔을 때 교장 선생님 보고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냐. 이걸 좀 어떻게 음.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오래 걸리고 지치고 너무 이거 소모적이다. 또 이제 물어봤더니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아이의 학교 같은 경우 학교 학생 수용률이 있는데 수용률이 100%라면 보통은 80% 선에서 유지를 한다던가 많아야 90% 이런데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이미 학교 수용률이 100%를 넘어갔대요. 110%, 100%. 와. 네.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지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네. 그게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1년이 지나고 리존이 되면서 좀 상황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올해 1년이 지나고 또 보니 그 사이에 또 환경은 늘어났어요. 좋아졌는데 또 유입되는 인구가 또 있고, 아. 그래서 지금 와. 제, 제가 알기로는 1년, 2년 후에 북쪽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엑sit 1이라고 하면 좀 북쪽인데 음. 그쪽에 초등학교가 또 하나가 오픈 예정인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음. 또 리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쪽 이사왔는데 내 아이가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리존이 된다. 그러면 초등 5년 마치는 동안에 그냥 학교를 여러 번. 이론적으로는 두 번이 리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정말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군요. 기대하고 오진 않으셨을 텐데, 미존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 그 학교 보내지 않잖아요. 가능한 한 학교에 오래 있고 싶으니까 이사를 가지 그렇죠. 않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학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어. 그래서 서브티처가 와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음. 상시 선생님을 뽑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생님 뽑는 잡회어만 뭐 1개월에 한 번, 뭐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하고, 저도 또 이제 그렇군요. 궁금해서 이제 그런 잡회어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로 다양한 오신 잡회어에 온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관심 있어서 온 진짜요. 사람, 이분이 선생님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사가 음 부족하니까.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가봤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봤었었는데, 너는 뭐 전공했니? 너는 네. 학사는 있니? 석사까지 있니? 네. 너는 교사 자격증이 아직 없어도 일단 학교에 와서 가르칠 수는 있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와. 이건 뭐지? 약간 선교육 후 자격증? 이런 느낌으로. 성격도 자격증. 네. 석사가 있고 영어 할 줄 알면 일단 넌 학교에 넣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어. 딸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교사가 없구나. 근데 이제 단순히 그게 교사가 부족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자꾸 뽑고 그렇다 보니까 경력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교육 많이 있고 환경이 좀 진짜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네, 어수선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좋게 말하면 음. 역동적이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서는 남편이 군인이시거나 아니면 군인 음. 가족이시거나 그래서 군인이 다른 곳으로 배치를 받으면 또 선생님으로 한 4, 가고. 5년 계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래서 있는 아. 선생님도 가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선생님도 오시기도 하지만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학교는 또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다 수업 퀄리티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그럼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쪽에서는 한국 아이들도 있고, 뭐, 스페니쉬도 있고, 여러 인종이 다 있어서 ESL 같은 것도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는 있으나, 그 수업을 실질적으로 좀 퀄리티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이 부족한? 그러게요. 안정적으로 뭔가 교육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중요한 건 그럼 그런 많은 아이들이 그 지역에 지금 그런 조금 약간 어수선한 그런 성장 도시의 아이들이 우리 그리고 또 한국 친구들이 또 많이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제니퍼 선생님께서 그 세월에모 오프라인 센터를 이제 거기에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수업을 하실 예정이고 어떻게 가르치실 예정이다. 고거 인제 짧게 얘기하고 인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세모네모 테네시 센터에서는 원서 리딩하고 라이팅 수업을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서 리딩은 레벨 2, 3가 동시에 열리고, 라이팅도 제가 사실은 3부터 6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라이팅 4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있으면 레벨 3부터 6까지도 이제 수업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내 수업, 그리고 제가 수업 학생들을 받으면서 레벨 테스트를 하면서 보니까 저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음.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원서 리딩 2 같은 경우는 같은 수업을 두 수업으로 분반을 이미 해놨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서 리딩 한 반은 이미 찼어요. 그래서 나머지 어. 한 반이 지금 자리가, 네, 좀 몇 개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그쪽에 대한 니즈?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원하신다는 걸 제가 이제 보고 또 그 나이대보다도 더 어린 학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원서 리딩하고 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세모네모를 또 잘 알고 계시고 미리 하고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세모네모의 교재와 커리큘럼을 그대로 쓰시냐 아니면 이름만 음. 세모네모고 선생님이 뭐 시중 다른 교재로 하시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같은 교재로 동일하게 제가 여기에 오래 강의하신 선생님들에게 트레이닝을 직접 받고 맞아요. 직접 교과 해드렸죠. 구성 과정도 네네네. 직접 들으면서 그렇죠, 그 그렇죠.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퀄리티 컨트롤을 세모네모가 엄청 신경 쓴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음.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것도 세모네모에서 이게 어쨌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커리큘럼이라던가 이런 거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건 원서 리딩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북클럽이냐 책만 읽냐 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리딩, 라이팅, 뭐 스피킹 모든 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다 다루는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원서를 보면서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내가 말할 때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같은 것도 탄탄하지만 홈워크로 나가는 이제 패키지 같은 것들도 구성이 정말 알차게 되어 있고 제가 시키는 거 세모네모에서 구성해 놓은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참 이거는 뭐 안 넣을래야 안 넣을 수가 없는 네네네. 구성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제가 이거 음. 다른 사실 학원 프랜차이즈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음. 제가 이 세모네모를 선택한 이유는 구성이 너무 좋아서 이 정도면은 잘 만들어졌고 이대로만 하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가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도 다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이제 라이팅은 글만 쓰냐. 우리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라이팅은 그럼 글만 쓰냐. 그런데 이제 라이팅이 사실 저희도 똑같아요. 주제 딱 주고 쓰라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뭐에 대해 쓸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뭐 기사라던가 앞에 리딩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딩이 대신 원서 리딩하고 다른 것은 이제 좀 넌픽션이 더 많고, 그리고 단어나 보케블러리나 수거 같은 게 훨씬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딩을 좀 하면서 리딩이 들어가면 당연히 보케블러리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샘플링,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기의 글을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이 라이팅이라고 붙어 있는 거지 사실은 리딩, vocabulary, 어휘하고 수거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디스커션, 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모든 수업 다 영어로 진행되니까 영어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라이팅도 원서 리딩처럼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라이팅에서 원서 리딩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고 이제 써야 되는 내용들이 넌픽션이나 어떤 팩트 기반의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 이제 아카데믹하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 잘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선생님은 영어로 수업하시나요? 한국어로 수업하시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조금 얘기는 하셨지만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100% 영어로 수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영어로만 수업하면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음.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제가 한국말로 뭐 설명을 하진 않지만 그 뜻을 한국말로 말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99% 영어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레벨 테스트 같은 거를 가면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아이 레벨 테스트 하는 동안 어디 딴데 가지 마시고 뒤에서 수업 들어보셔라. 레벨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예의가 바르셔서 저한테 직접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뭐 얼만큼 하세요? 아니면 선생님 뭐 미국 얼만큼 사셨어요? 아니면 선생님 경력 음. 이력은요? 이거를 직접 저한테 안 물어보시는데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국말을 또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음. 수업을 영어로 하시나 한국말로 하시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100%, 99% 영어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네, 저는 이제 미국에 17년 정도 살아서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다 영어로 진행하고 최대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영어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한국말로 아이한테 이걸 이해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럴 때에는 한국말로 제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진짜로 한국말 너무 잘하셔 가지고 아주 조리 있게 너무 그런가요? 잘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근데 뭐 또 영어를 가르친 그 기간도 되게 길고 또 미국에 계셨던 기간도 되게 길고 또 미국에서도 계속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교육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를 진짜 저희 그 생활모의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신 것도 되게 영광이었지만 뭐 저희도 제니퍼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해 주실 것 같다. 이분은 우리 프로그램을 당연히 되게 빛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희도 함께 가기를 너무나 바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재미난 이야기 진짜 많이 했는데 1 시간 금세 갔어요. 지금 벌써 네, 56 네. 분이에요. 그랬나요? 네. 네, 진짜 완전 그냥 훅 갔죠, 진짜. 그러네요. 네. 네. 이제 좀 떨리신 게 좀 많이 없어지셨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제가 그래도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고 저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고 준비한 음. 게 또 되게 또 많이 있었는데 또 다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또 아쉽기도 음. 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네. 제가 나름 또 해볼 수도 있고,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안내해 드리는 것은 이제 음.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수업 반이 4개가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등록하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컨택을 해주셨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숙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걸 한 분 한 분 따로 만나서 그걸 다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제가 이 동네에서 장소를 섭외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일단 날짜, 시간, 장소는 일단 다 정해졌고, 그래서 그분 관심 있으신 분들 초대해서 네, 8월 초에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이쪽에서 저희도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인스타나 홈피나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너무 랜덤한 일정 다수가 또 많이 오시게 되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아주 많이 여는 건 아니라 많이 오셔도 또 제가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등록하겠다고 알려주신 분들, 그리고 너무 이제 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등록은 아직 안 하셨지만 저와 이미 레벨 테스트를 끝내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네, 세미나를 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음. 네, 한번 이제 제가 해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계속 이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어떻게 교육하는지, 세모네모가 뭔지, 교재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 세미나는 마감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 마감 안 됐고요. 지금 제가 그러면 생각하는, 네, 예, 선생님. 네, 25분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분 정도 지금 오신다고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여기 어머니 한 분이 "세미나 일정 좀 알려주세요. 클래스 데이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거를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직 제가, 아. 네, 인비테이션을 만들진 않았는데, 이게 왜냐면 또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시고, 막 많이 오시면 자리가 없어서 또 입장이 안 되시거나 또 그럴 맞아요, 수가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제가 지금 봤으니까 따로 이 컨택을 드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저에게 DM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저에게 DM을 주시면은 제가 선생님하고 연결을 해 드려서 예, 정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혹시 내일 무슨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내일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네네. 너무 긴장 상태로 하루 종일 있어서 내일은 이제 좀, 아. 네,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 주말에 이제 계속 또 레벨 테스트
학생들, 새로 오는 학생들이 레벨 테스트가 아.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네, 바쁘시군요. 네, 툴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만나는 게 어레인지가 이제 돼 있어서 지금 세모네모가 잘 오픈이 될 수 있고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음. 수 있도록 네, 시간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푹 쉬시고 또 좋은 주말, 바쁘신 주말 보내시고 앞으로 테네시 센터 정말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감사합니다. 분들 감사합니다.